지난 15일 열린 제21회 뉴저지 추석대 잔치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어제 개최된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공공장소 내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대혼란 속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래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가 보름가량 앞당겨 시작됐습니다. 미국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지난 15일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2022 뉴저지 추석대 잔치가 어제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엔 인종을 불문한 남녀노소 주민 수천 명이 한국의 전통 놀이와 씨름, K-pop 댄스 등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축제 현장에 김은지 기자 다녀왔습니다. 이창헌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주도 아래 펼쳐진 2022 뉴저지 추석대 잔치는 주민 5천에서 6천 명 등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많은 찬사와 함께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은 특히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놀이기구와 페이스 페인팅은 정말 축제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뉴저지 한인회장배 제1회 씨름왕 쟁탈전은 박진감 넘치는 현장감은 물론 한국의 전통 스포츠에 남녀노소 그리고 타민족들이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이번 축제의 의미와 목적이 달성됐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펼쳐진 거대 윷놀이와 투호 등 전통 놀이들의 인기도 굉장히 높았으며 널뛰기는 널판이 부러질 정도로 주민들이 즐겼습니다. 오후 3시에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이창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정병화 뉴욕 총영사, 저시카 타이머 연방하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 상원의원, 엘렌박 샤마하이더 뉴저지 하원의원, 제임스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 행정관,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 등 20여 명의 고위 인사급 정치인들이 함께해 축하 연설을 전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동포 노래자랑에서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부른 조장혁 씨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외 주민 3명이 금, 은, 동상에 해당하는 황토방 퀸사이즈 흑침대와 LG 스타일러, LG 공기청정기, 그리고 LG 무선 청소기를 수상했습니다. 총 우승 상금이 1만 불로 실력이 출중한 참가자들이 많이 신청했던 K-pop 댄스 컨테스트와 관련해 뉴저지 한인회는 연예인들 공연도 좋지만 그 예산을 청년들이 학비나 생활비에 보태 쓰게 하는 편이 낫다는 이창헌 회장님의 뜻에 따라 이번 경연의 상금액을 예년보다 훨씬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캔 댄스 크루 팀이 대상을 수상했고 코코넛, RX, 할모닉 무브멘트 팀이 각각 금, 은,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직후 참가자 전원이 무대에 모인 가운데서 대상 수상팀의 앵콜 무대가 펼쳐져 약 40여 명이 다 함께 축하 댄스를 펼치는 신선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아울러 경품으로는 델타항공의 아시아행 항공티켓과 대한항공의 한국행 항공티켓, 아리랑 김치 선물권, 두푸드 선물권 등이 주민들께 전달됐으며 CJ 측이 후원한 롤케이크와 낱개의 농심 컵라면들은 주민들께 선물로 무료 증정해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오랜만에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활기를 되찾았다. 축제를 즐기는 연령대가 많이 넓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는 뉴저지 폴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많은 한인들은 물론 뉴저지의 지역구를 둔 조시 가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도
용포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은지 기자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제 문화 중심지로 꼽히고 주내 최대 코리아타운 중 하나인 포트리에서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미 전국에서 한복의 날 재정을 퍼뜨리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미국에서 5번째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날 많은 한인들은 물론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저시카 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이 조선시대 왕의 복장인 용포를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m just so excited to be here. I'm just so excited to be part of Hanbok Day, and I'll tell you, it's the community has welcomed me with open arms, and I'm so excited to be part of the community. It's you know, it's a treat. It's really a gift, and frankly, I'm blessed because I get to represent such a diverse community here in northern New Jersey, and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is such a critical part of the community that I represent, and that I hope to represent going forward. And I'll tell you, we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life more affordable, to get taxes down, to stand by our small businesses, and to make sure that they get everything they need. We cut red tape and make life easier for them, that we fight crime, and I'm a big supporter of law enforcement, that we invest in law enforcement, keep our communities safe. And that, of course, we do everything we can to promote diversity and go after those who promote hate. I have no patience for hate, and New Jersey is a no-hate state. Our religious institutions and our churches and our temples have protection, that they're secure, to give them grants to be more secure, to protect them, to protect our communities writ large, make sure law enforcement has the tools that they need to invest in them. To stand up and fight hate. So that's really make sure we keep fighting for everybody in New Jersey and making sure that we can all succeed.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성 강화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미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도 미국에서 열린 한복의 날 행사의 성공을 위해 한복에 대한 고증 등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AAYC는 뉴저지에서 한인 차세대들로 구성된 단체로 최근 중국에서 김치와 한복이 자신들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지난해 초 테너플라이시에서 운동을 벌여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 뉴저지 주지사까지 설득해 주정부 차원에서의 한복의 날 제정을 기념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2회 한복의 날 기념식에 많은 정치인과 교육자들이 한복을 입어 훨씬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됐다면서 코리안 한복이 고유명사가 될 때까지 전 세계로 한복의 날 제정을 확산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 의회에서도 공공장소 내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총기 소유자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에서 각각 상정된 법안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타가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희망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총기 휴대 면허증을 받으려면 가족이 아닌 이들 5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2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 하원에서는 이 법안을 이달 안으로 본 회의 표결에 붙일 계획이지만 주 상원 일정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최종 입법되더라도 보수 진영이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시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 높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바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등 전국 6개 주의 총기 규제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뉴욕에서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민감지역으로 설정해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이 들어갔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 문제가 최우선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하락도 민주당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시에나 컬리지와 지난 9일에서 12일 사이 유권자 79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가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5%로 공화당의 4%포인트 뒤처졌습니다. 지난 9월만 해도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1%포인트 앞섰지만 결국 뒤집힌 것입니다. 미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현안으로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이 꼽혔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모두 한 자릿수대 응답률에 그쳤다는 점에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 64%가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해 민주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반면 연방대법원의 로데웨이드 판례 폐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5%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유권자 분위기는 민주당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8%나 됐다는 사실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불리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국정수행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한 전체 응답자 45%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히스패닉 유권자의 경우 48%가 바이든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60%에 이르러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분리하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당장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둘 중 누구를 뽑겠느냐는 물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포인트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고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소속과 여성 유권자들의 이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여권 유권자층에서는 9월 조사에서 민주당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4%포인트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18%포인트 많았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원래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접수가 보름가량 앞당겨 시작됐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로그인 등의 절차도 필요 없어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 전해드립니다. 어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웹사이트에 베타 버전을 공개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험판용인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의 절차도 필요 없어 총 신청서 작성에 5분이 채 걸리지 않으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절차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베타 사이트를 미리 공개해 운영하게 됐다며 베타 버전 웹사이트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해도 신청서가 똑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향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IT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절차를 살펴보고 한 번에 신청이 몰려 웹사이트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은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 총소득이 개인 기준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이며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펠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신청서 제출 후 대출 탕감까지 약 4주에서 6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청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 관련국에서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율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약 41% 증가한 실정인데 뉴욕시 정부가 발표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법안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자가 한 시민 남성을 면밀히 주시하더니 기회를 틈타 기습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뉴욕 이스트 149번가역에서 발생한 선로 밀치기 범죄 영상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다 봉변을 당한 26세 시민 남성은 다행히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만 입은 채 기차가 들어오기 직전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검은 외투와 밝은색 무늬의 바지를 착용한 용의자가 범죄 표적으로 삼은 한 시민 남성을 밀치려 기회를 틈타다 1차 시도 실패 후 두 번째 시도 때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당시 열차가 들어오고 있던 시점이라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그대로 달아난 상태이며 경찰은 목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뉴욕 퀸즈에서 지하철 안에서 15세 소년이 흉부에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뉴욕 잭슨 애비뉴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녀를 팔로 감싼 뒤 지하철 플랫폼 너머 선로로 던지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서 교통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 측은 올해 초 세 곳의 시범 지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문인 스크린도어는 오는 2024년 설치될 예정이며 예산은 1억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퀸즈 비상쉘터에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뉴욕시 비상쉘터에 수용된 이민자는 14,777명으로 이들 가운데 약 32%가량이 퀸즈 소재 쉘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퀸즈의 인구 비율 27%보다 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인구 비율이 30%인 브루클린의 경우 수용 인원 비율이 26%로 4%포인트나 낮아 퀸즈에 더 많은 이민자가 수용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롱스는 인구 비율과 수용 인원 비율이 거의 같았고 스태튼 아일랜드는 수용 인원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연방우정청은 최근 우정청 명의로 배달 주소가 틀려 너의 패키지가 배달되지 않고 있으니 배달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바로 이 사이트를 클릭해라 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면서 입력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배달 요금을 지불하라면서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입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메일은 물론 스마트폰 텍스트로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청은 또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받은 메일과 소포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사기단들이 가장 노리는 개인정보인 만큼 절대로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이나 합법적인 업체들은 절대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전화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갈수록 사기 행각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전화나 이메일, 문자로 받는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정청은 만약 이러한 문자 혹은 이메일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 이메일 spam@uspis.gov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 연방하원 1월 6일 의회 난입특위는 내달 중간선거를 앞둔 마지막 공개 청문회 직후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베니 톰슨 위원장은 이는 미국인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의 중심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며 비난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앞서 하원 조사 특위는 극우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대선 불복을 외치며 자행한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 등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3일 백악관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탈 때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연장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의료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치료받기 위해 검사하기 테스트 트리트 프로그램도 유지됩니다. 최근 미국 내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6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